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210페이지 펴보세요. 네, 물건 소멸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물건 소멸. 자,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물건법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 뜻이 뭐죠? 물건 뜻? 네,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물건을 뭐 해야 돼요? 지배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지배해야 됩니다. 무슨 지배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의 가장 대표는 뭐예요? 소유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많았으면 넉넉했으면 좋은데 항상 넉넉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잖아. 옛날에는 한 사람만 직장 다녀서 평생 직장 다녀도 그거 가지고도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한 사람 가지고 안 되죠.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타방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서야 됩니다. 그 사람도 공부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물건을 침해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네? 주장하시는데 만약에 내 물건을 누가 침해했다. 침해 3종 세트가 뭐였더라? 침해했습니다. 내 토지에. 네? 내 토지에 누가 와서 나무를 심어놨다. 뭐였다고? 또 누가 와서 내 토지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경작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뭐하고 있다고요? 또 아주 한 수 더 떠가지고 무단으로 뭐하고 있다? 신축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토지에 갑토지에 소유자 허락 없이 와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심어놓고 경작하고 또 뭐하고 있어요? 건물까지 집어넣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자가 누군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이 토지 소유자는 이한테 당연히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나무가 누구 거냐, 나무가. 농작물이 갖거냐, 을 거냐, 이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은 갖고 올까, 이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무는 갖고 올까, 이걸까? 응? 어떤 사람은 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을이라니까 시험 문제 낼까 안 낼까? 그래 내는 거야. 근데 누구 말이 옳고 그런 건 없어요. 다 내 얘기가 옳아요? 틀려요? 내 얘기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왜? 나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그런 성장 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는 결국은 어디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어디서?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올라가서 어디서? 대법원에서. 어디서? 대법원 판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판결에 대해서 만족을 해요? 만족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옳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서 이겨져. 깨진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왜? 법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법에서 판단하는 거.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야. 자기의 경험치를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잘 맞지가 않아. 왜 안 맞을까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그래. 뭐라고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은데 가보면 이상해. 법의 세계는 논리의 세계예요. 무슨 세계? 그러니까 생각하고 논리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할 자꾸 화를 내지 마시고 야, 그럼 내가 강의를 들었다는 게 어딜까? 네? 강의 들은 게 어디고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가볍게 공부하라는 얘기야.
근데 뭐 다 강의 들으면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책은 나중에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체킹해 놓고 자꾸 양을 뭐해서 표시해 놓고 줄여놓고 줄여놓고 줄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차차차차 알게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 운동 하라하셨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배우러 갔다. 그 앞에서 맨날 똑딱똑딱 치는 거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달려라 가지고 그날 가서 풀 스윙을 배우게 되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잘 안,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단계가? 그 단계별로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전체로 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성격들이 급해가지고 뭐야 그냥 하루에 그냥 탁 그리고 현장 골프장 필드 나가봐야 맨날 거기서 실력이 안 늘어. 그럼 또 다시 또 와가지고 또 하고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느리더라도 뭐 한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생각한다. 몇 개씩? 아니, 수업은 들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시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몇 개씩? 하나씩 해간다는 마음을 갖고 하면은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아직 3월달 아니잖아요. 몇 달 아니라고? 아직 구정 안 지냈죠? 얼마나 다행이야. 다시 새로운 마음을 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냥 하나씩 해나가서 뭐야? 3월, 4월, 5월, 6월, 7월만 가도 몇 개예요? 하루에 4개씩 3, 4, 5, 6, 7 몇 개요? 5개월 아니에요? 몇 개요 그러면? 20개면 되잖아요. 그럼 충분해요. 일주일에 몇 개씩? 그렇잖아. 지난 시간에 벽에다가 목차 써놔라 그랬어요? 안 써놔라 그랬어요? 집에 벽에 목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 좋은 생각인데 놓고 안 적어.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야, 그냥 아는 것하고 실제 해는 거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죽지 마시고 질러버리란 말이에요. 뭐라고? 아니, 뭐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봐. 그래서 안 되면, 이거 안 하면 되는구나 하고 미련이 없잖아요, 미련이. 근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미련이 남을까, 안 남을까? 미련이 남으니까 나중에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다? 할까 말까 할 때 뭐 해버린다? 질러. 살까 말까 할 때 뭐 한다? 질러버려. 그럼 거기 선택에서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하게 뭐 한다? 뭐 어렵게 뭐 있어, 그냥 공부하는 거지. 자, 여기 무단식재 있을 때는 이제 그림을 잘 봐요. 그림. 표시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예요. 요건 갑거야. 누구 거? 요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 판례가. 이렇게. 이미지 기억했죠? 그래서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한다. 뭐 한다? 부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에서 만약에 잣나무에서 잣이 나오면 잣은 을 거예요? 갑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게 부합한다고 했으니까 누구 거니까 갑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잣을 갖다가 을이 따가게 되면 절도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항의할 거 아니야. 누가 심었는데? 내가 심었는데 잠깐 내가 왜 절도죄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뭐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해 줘야지 절도죄가 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목은 누구 거다? 의뢰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나무 심느라고 나무값 들었어 안 들었어? 그 나무값 달라라고 누구한테? 갑한테 요구하게 되면 갑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대신 갑은 을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남의 토지다가 불법으로 뭐 했으니까? 허락 없이 점유했잖아요. 그래서 잣나무 따갔잖아요. 불법 점유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니까 나무값 주는 건 주는 거고 불법 점유 손해배상 하는 건 별개 문제라는 얘기예요. 법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목은 누구 거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다 이 나무 심으면 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내 토지에 누가 와서 나무를 막 심어 놓고 있어.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논리 알고 있잖아요. 허락 없이 나무 심으면 누구 거라고?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내 토지에 누가 와서 계속 거기다 뭐 심어놓고 있어? 막 은행나무를 막 심어놓고 있어. 그럼 굳이 가서 시비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둬. 누구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가가지고 왜 나무 심으니 나무 가져가라 이런 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막 입에 나오는데 소리를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법을 모르면 돈을 못 벌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뭘 모르면 그냥 대충 법을 알아야지 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막 변할 것인지 그런 것도 예측하게 되면 팔 시점과 팔지 말 시점 판단해야 안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농작물은 이게 누구 거라고요? 을 거야. 건물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을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자로서? 토지 무슨 자로서? 갑은 무단식자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나무 내 거니까 뭐예요, 여기서? 나라면 되는 거예요. 대신 무슨 값? 나무값 달라고 그러면 그럼 그동안 뭐 하는 거야? 가져간 거 뭐예요? 도로?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공격 방어하면 되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빨리 수확해서 빨리 가져가라 하면 되잖아요. 대신 갑은 토지 불법적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여기는 건물 철거 요구하면 되잖아. 그죠? 뭐 한다? 철거. 그래서 무단 신축하게 되면 갑은 을한테 철거는 돼도 퇴거가 안 돼. 퇴거. 뭐가 안 된다? 중요한 거요. 무단 신축했을 때는 뭐는데도 철거는 돼도 퇴거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건물은 을 거니까. 그러니까 을을 어떻게 내쫓아야 돼요? 아니, 건물이 철거되면서 내쫓아야 되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쫓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건물 누구 거니까.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침해가 되면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침해 쓰는 게 뭐죠? 응?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뭐 트럼프도 얘기하고 뭐 하지 않았나? 트럼프도 얘기하고 뭐요? 아베까지. 그건 기억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요? 다 인정하지만 유치찬란한 누구는? 트럼프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딸랑딸랑 아베는 지저대봐야 독도 뭐 할 수 없다. 반환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야, 그 뜻이 도대체 뭐지? 그걸 생각하다 나중에 풀리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뭐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거 내 거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공시 관련 얘기가 뭐냐면 물권 변동 이야기예요. 무슨 변동?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권이 있으면 첫 번째 이게 이제 물권 뜻, 의의를 설명한 것이고, 뭐 설명한 것이고? 의의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물청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물권의 효력이라는 얘기예요. 포인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 뭐하다? 필요하다. 그럼 필요한 것 중에서 뭐 기억나십니까? 자동취득과 등기취득이 기억나였나요? 기억나죠? 그래서 자동취득과 등기취득은 뭐한다? 상수형 뭐다? 경기. 그래서 그거하고 섞어서 한 번에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물권의 분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물권의 뭐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물권 분류?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뭐가 있다?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
자, 이거 살짝 바꿔서 해볼게요. 본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본건. 자, 1번이 무슨 건? 점유권. 그럼 본건의 가장 대표는 뭘까요? 소유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할 때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 본건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본건 대표 소유권. 이렇게 연습해야지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 이거 구별하는 것은 미등기 매수인을 머릿속에 기억하기.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뭐는 없어요. 등기 안 했으니까 본건 대표 소유권은 없다. 대신 뭐는 하고 있다? 본건 아닌 점유권은 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제한 물건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용익 물건과 무슨 물건? 담보 물건. 네. 그래서 소유자가 자, 이자한테 무슨 권? 지상권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냥 여기다 써볼게요. 소유자는, 무슨 자는?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또, 현재 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유자는 현재 무슨 권도 있다는 거다. 점유하고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러다가 이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 받은 자는 명칭이 뭐가 될까? 지상권자가 되겠죠. 무슨 권자? 지상권자. 그러면 점유가 올까 안 올까? 그러면 현재 뭐 한다? 점유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점유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자한테는 간접으로 점유를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점유?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를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이 소유자는 현재 점유가 아니고 무슨 점유? 간접 점유고 지상권자는 본권 모두 갖고 있고 아니 본권이잖아요. 본권이 무슨 권이 있다? 이건 가장 앞에 있으니까 본권 뭐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지상권자는 본권인 모두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이게 연습이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무슨 권이요? 자, 지역권 할 때는 매립지역권 머릿속에 기억나요? 네? 여기 이렇게 옆에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이렇게 볼록 튀어났으면 이 토지가 있으면 무슨 토지가 있으면 자기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어요? 이거 딱 집어넣으면 딱 맞겠네. 그러니까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익 매립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토지에다가 갖다가 여기다가 뭐만 설정해 주면 지역권 여기다 설정하게 되면 흙 퍼다가 여기다 계속 퍼다 나르면 이점이 생기겠네요. 이쪽도 평평하고 이쪽도 평평하죠. 이 제목이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알아야지 가서 토지도 빌려 쓰는 거지 이게 없으면 가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가서 제한할 수 있잖아요. 요거 여기다 뭐 설정해 주면 여기 흙도 파는 거 아시죠? 흙도 어떤 사회대 필요할 때는 근데 이런 사람은 이거 뭐 하고 싶어 이거 평평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그 파다 이거 또 새서 또 나르는 것도 돈이야 전부 다. 이 탓에 맞으면 뭐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조금 뭐 알바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돈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퍼다 한 트럭 한 톤당 뭐야? 뭐 얼마 받을 수 있잖아. 무슨 지역권? 매립 지역권. 근데 을은 이 토지 가서 뭘 하지 않아? 엉덩이 깔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퍼다가 나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여기 소유자의 뭐가 오는 게 아니다. 이 소유자의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여기 뭐 하지 않는다.
지역권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근데 본권 지역권은 있다 없다? 지역권이 있다 없다? 근데 지역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앞에 뭘 붙여서? 본권인 무슨 권? 지역권. 물권 종류한데 가봐요. 여러분들. 물권 종류인데 어디 있을까? 페이지 173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8개 물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쟁 중이야. 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민법하고 전쟁을 벌여야 돼. 그럼 전쟁을 벌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장군으로서의 전쟁에 임하고 있어요? 아니면 쫄병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쫄병이요. 쫄병? 그럼 총 맞아 죽어야 돼. 끝이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익숙하지 않다 이 얘기죠. 뭐 하지 않다? 여러분들 대학에서 이거 옛날 법학과 같은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그것도 한 학기 가지고 배워서 공부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돌고 있는 거야. 2달에. 그것도 한 과목만 해요, 지금? 월, 화, 수, 뭐, 계속 바뀌잖아. 여기 나오는 것도 구역이죠? 그렇다고 집에 있다가 뭐 딱히 뭐 다른 일 할 일 있나? 집에 있어봐 어차피 늘어져요. 그죠? 그래서 나와서 들으면 그래도 뭐예요? 이게 그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인강 하신 분들은 미치려고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맨날 적기만 해. 적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수업 듣고 그냥 딱 그거더라고 생각하는 요 단계가 될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 단계가 올라가면 이 볼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지금 전체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 보여준다고? 전체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 뭐 혼동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전체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권자는 뭐가 오지 않았다? 근데 무슨 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권 하지 말고 앞에 뭐라 붙이라고? 본권인 무슨 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 가지고 이 토지를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뭐라고? 지역권 저당권자들은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본권 아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저대봐야 독도 뭐 할 수 없다. 반환, 점유 내놔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듣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가 나옵니다. 무슨 권자요? 네, 전세권자는 자, 점유가 올까 안 올까? 점유가 옵니다. 점유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당연히 본권인 무슨 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모든 사람들, 무슨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뭐한다? 인정한다. 뭐 점유도 있죠. 이것도 있으니까 지상권, 전세권, 내놔, 치워 다 있다는 얘기야. 세상 다 소유자처럼 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무슨 권은? 지역권은 그럴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유치 있죠, 유치. 유치는 이게 유치가 하기 때문에 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는. 먼저 뒤집어져 있어요, 여기는. 먼저 뭐 하다가. 여기 먼저 점유를 해야 돼. 자기 물건이야, 남의 물건이야?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여기에 들어간 비용 있죠. 카센터 주인, 자동차 점유하면서 여기저기서 부품 사다가 장착하죠. 그럼 장착 비용 달라는 채권 있죠. 플러스 자기 인건비 더해가지고 달라는 채권 발생하지요. 안 주면 뭐 한다? 안 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이 물건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이 지출 비용 달라는 뭐가 있다? 채권. 이 채권이 대출 채권은 아니잖아요. 카센터 주인이 자동차 주인한테 돈 빌려준 채권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면 이 채권 가지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한다? 안 줄 권리가 무슨 권? 근데 유치권 특징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그 들어간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이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럼 본권 유치권이 창피하게 어디 밑에 깔려가지고 본권 아니 밑에 깔려가지고 같이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가 사라지면 점유가 뭐가 되면요 상실되면 모두 사라져요. 유치권도 소멸하겠네요. 그러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점유가 뭐 하면 다시 살아나면 유치권도 다시 뭐 한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유치권,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뭐만 가지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가지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가 없다? 유치권, 물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권 물청은 있다? 점유권 물청은 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는 모두 있는 거예요. 소유권 물청도 있고 점유권 물청 다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도 점유권 물청 있고 지상권 물청 있죠. 지역권은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권 물청 없죠. 지역권 물청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권 반환은 없다고. 전세권, 점유권 물청 있고 전세권 물청 다 별개의 것이죠. 유치는 어디 밑에 깔려 들어가가지고 깔려 들어가니까 여기 무슨 권 물청은 있어도 점유권 물청은 있어서 무슨 권 물청은 유치권 물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야기예요. 계속 듣다 보면 그 원리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질권은 빼고요. 저당권 무슨 권? 이건 무슨 권잖아.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유치권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가 되면은 저 소유자는 점유가 전혀 없어. 소유자가 뭐가 없다고? 절대 쟤한테 점유 주면 안 돼. 다른 것들은 점유를 주면 간접 점유고 점유 안 주면 지가 무슨 점유고? 현재 점유고. 소유자가 빌려주면 무슨 점유가 되고 점유를 안 주면 자기가 무슨 점유? 현재 점유인데 유치권만큼은 뭐만 있을 뿐이야. 아니 유치하게 되면 본권 대표 무슨 권만 있을 뿐이지. 아니 소유권만 있는 거지. 점유가 절대 인정 못 받아. 왜? 누가 몽땅 점유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는 뭐가 생명이다? 점유가 생명이야. 자, 저당권자는 뭐가 오지 않아요? 점유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뜻이 무슨 권은 있어요? 네? 무슨 권이 있어요? 본권인 저당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한 세트고 점유하는 누구하고 누가 한 세트?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한 세트, 세상 한 세트. 점유하지 않는 자가 누구요? 지역권하고 저당권 지죠.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할 수가 없지. 방해 제거 예방은 있어도. 유치권은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고 무슨 권 물청만? 점유권 물청만 가지고 놀아도 좋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잘 보시면은 결국은 제가 지금 책하고 반대로 놨죠 지금 173페이지. 책은 점유권이 앞에 있고 밑에다가 본권 깔았잖아요. 뒤집어 놓은 거야 제가. 먼저 앞에 뭘 깔아놓고 본권 밑에 점유가 원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점유의 특징은 뭐 하는 거예요? 뭐 관계없다. 본권이 있어야 점유가 있다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권 있는 자는 점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뒤집어서 점유권이 있다 해서 본권이 꼭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물건을 훔친 사람 뭐예요? 물건 훔친 사람은 도둑놈은 본권 대표 무슨 권은 없어도 소유권 없어도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있을 때 남의 토지에다가 깃발 꽂고 뭐 꽂고? 깃발 꽂고 20년 점유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점유 취득시 기억나세요?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20년 완성됐을 때다? 등기했을 때다?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죠. 등기하는 방법은 정상 코스 다시 매매계약 있었으니까 다시 등기 요구하죠. 그게 등기 청구권이야. 다시 등기해 주세요 요구하는 게 뭐라고?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뭐 가지고 해야 돼요? 오랜 세월 점유를 했으니까 20년 동안 뭐 했다?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 평언 공연. 깃발 꽂고라는 얘기는 점유한다는 얘기야. 뭐 한다? 소유의사 평언 공연. 소유의사 평언 공연 20년 완성되면 등기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발생하죠. 완성됐을 때 취득한다. 등기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야.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은 어차피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근데 매매계약 등청 등기는 법률 행위로 인하는 거예요. 원해서 했던 거 승계 취득이야. 근데 점유 취득 시 완성 등기는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 뭐야? 법률 규정. 처음 취득이야. 그럼 둘 다 전부 다 등기 취득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중앙에 뭐가 있다? 자동 취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물권법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 행위, 법률 규정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점유 취득 시효 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이래가지고 영역을 설정해 놓고 필요한 부분만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책을 또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욕심 생기는 거야. 욕심 내지 말고 뭐 한다? 표시한 부분이라도 가서 뭐 하라고? 보라 그런 얘기야. 그럼 여기 특징이 점유권이어서 점유권 있죠. 무슨 권?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소유권 취득하면 점유권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노트북 빌려 사용하다가 돈 주고 사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노트북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 그럼 점유하고 있죠. 그죠? 소유권은 없지. 돈 주고 샀어. 그럼 사게 되면 내가 소유권 취득하죠. 본권 아닌 점유권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져.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가더라도 점유권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져. 근데 여기서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했어. 전세권 존재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자신이 소유자면 자기 전세권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부에 만약에 갑부가 있었다. 무슨 거? 갑부의 갑이 무슨 권을 갖고 있고 자 을부에 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만약에 사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매매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면 매매하게 되면 자동 취득 등기 취득. 그럼 을이 가서 등기부에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어지겠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뭘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자 A 네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게 맞는 걸까? 가서 지우개로 빡빡빡빡빡빡 뭐 해야지만이 말소해야지 소멸하는 걸까? 선택하세요. 응?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를 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타가 뭐야? 자동 아니야? 자동. 정말 중요한 진짜 팁을 드렸는데 그냥 툭 던지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지?
모를 때 뭐에 목숨 걸어라? 기타. 자동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언제 소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현재 등기부에 이렇게 남아 있어도 이 전세권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등기부에 있다 해서 그 등기가 항상 유효 등기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등기도 있다. 무효 등기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영어가 제일 먼저 하는 영어가 뭐지? 조조? 조조? 제일 첫 번 영어 보는 게 조조 아니야? 좀 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첫 시간을 많이 놓쳤어. 그럼 2회차 가가지고 그거 들이대고서 달라 그러면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이지. 왜? 지났잖아. 그러니까 갖고 있어봐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무슨 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했을 때 소유권 취득은 언제지만 매매니까 등기 취득이 맞지만 이 전세권은 언제 소멸한다?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 소멸이다. 실제 지후에 소멸한다? 자동 소멸. 이걸 혼동이라고 그래. 뭐라고? 혼동. 혼합한다. 섞여서 동일 인에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혼합해서 한 사람한테 간다. 이 이야기야. 그러면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성질상 소멸할 이유가 없지. 아니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뭐하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권리가 무슨 권이다? 점유권. 그러니까 잘 보란 얘기야. 그 173페이지 표를 보시고서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173페이지 몇 페이지요? 그 표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사라져.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지. 점유권은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본권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본권의 제한 물권 전세권을 갖고 있다가 제가 볼게요. 본권 들어가서 제한 물권의 용익 물권의 전세권을 갖고 있다가 보여요? 그러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본권 제한 물권 용익 물권 전세권은 언제 소멸해요? 자동 소멸이야? 말소 소멸이야? 자동 소멸이야. 그걸 혼동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무슨 형식으로? 이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 전세권이 병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됐다고? 이 전세권을 병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전세권자가 뭘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이 전세권을 날려버리게 되면 괜히 애막에 누구도 폭탄 맞는 거예요. 병도 괜히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당하겠지. 이게 없을 때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전세권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됐다면 이제가 이걸 뭘 취득하더라도 소유권이라도 이 저당권은 뭐 하면 안 된다. 소멸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표를 보세요. 제한 물권만 가져갈게요. 제한 물권자가 제한 물권이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권은 소멸하겠죠. 근데 그 제한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 물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눈에 들어오겠죠. 지금 혼동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한다고? 혼동. 자, 그래서 책자 가보겠습니다. 혼동. 자, 이거 나오게 되면
그냥 답이 봐야 됩니다. 책자 갑니다. 211페이지. 자, 4번 제목이 뭐라고요? 자, 혼동이 뭐죠? 글자에서 느끼세요. 느끼세요. 아, 혼합한다는 거. 섞인다. 혼합. 그래서 동일인에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글자에 답이 다 있습니다. 섞여서 동일인에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 분류가 어떻게 돼요? 본권, 점유권, 본권은 소유권,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 담보. 손가락 부위해 보세요. 이게 용익물권 아니야? 지지자. 담보물권 유질자 아니에요? 붙이면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아니에요? 그럼 제한물권하고 여기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본권 아니야? 이게 본권.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자가 본권 취득해봐야 점유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지.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취득해도 점유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권 들어가서 제한 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권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권은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하겠지. 근데 이 제한 물권이 제3제 목적일 때는 죽이면 안 되겠지. 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1쪽. 211페이지. 211페이지 조문이 하나 있죠? 조문 하나 있죠? 그러면 그 조문을 공략을 하세요. 왜? 그 조문 밑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조문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을 안 보고 자꾸 밑에 들어가서 막 섞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조문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191조 1항입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무슨 권?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지금 어디 봐. 211페이지. 조문 하나 있잖아요. 지금 거기.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뭐한대? 귀속한 때 다른 물건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지금 본권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제한 물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하고 다른 제한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그 다른 제한 물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존재 가치가 없죠. 그러나 그 물건이, 그 제한 물건이 제3제 목적인 때에는 뭐하지 않는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자, 그래서 책자에 보시면은 212페이지 보시면은 2번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 물권 있죠? 이 두 가지 전부 다 본권 안에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도 연습하란 말이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하고 본권인 제한 물권이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간다. 자, 문장 들어갑니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본권 대표 소유권과 본권인 다른 제한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 다른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이때 소멸은 자동 소멸이에요? 말소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하지 마시고 좀 말을 길게 하세요. 길게 하니까 자동 소멸 그게 아니고 말소 소멸이 아니고 무슨 소멸이다? 아니 말소 소멸이 아니고 자동 소멸입니다. 이 연습한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 키우실 때 무슨 애들이 말을 할 때 말을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이번에 뭐 또 고민할 거예요. 설 때 또 애들 와서 또 세배하면 또 얼마 줄까 고민스럽지. 요즘 애들은 10,000원 주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좀 고민스러워. 뭐 하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줄 때도 기분 좋게 주고 받아서 기분 좋게 주면 좋잖아요. 돈을 줬으면 뭐예요? 아, 작년에 이 세 번도 이렇게 주셔서 잘 써서 정말 고맙습니다. 빈말이라도 해주면 괜히 사람이 어떻게 기분 좋잖아.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또 어느 아파트 가서 세 명이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또 아니 이제 택배 나온 물건들을 전부 다 그냥 응? 찢어대고 거기다 식용유 바르고 난리도 아니야. 요즘 애들 도대체 왜 그럴까? 처벌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 부모도 얼마나 힘들까? 그거 다 또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그 사고를 잘 가지려면 말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말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말 잘못해가지고 말을 어차피 중개업자는 말을 예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연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갑자기 저한테 사회보라 그러면 갑자기 놀라가지고 제가 왜요? 경직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할 것도 되게끔. 자꾸 끌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인상 쓰지 말고 뭐 하라고. 미소 지으면서 하란 말이에요. 화는 나겠지만. 그리고 거기도 뭐다? 제한 물건, 본권,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데 그러면 이게 법률 행위 소멸일까? 법률 규정 소멸일까? 이건 법률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규정? 기타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한 물건이 제3제 목적인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겠죠. 왜? 제3자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됐죠? 그런데 이제 그거 같지만은 이제 그 밑에 판례 사례가 있을 거예요. 사례 있죠? 거기에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 자, 갑은 을에 대한 채무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을 명의로 1번 저당권 설정했고, 이어 병에 대한 채무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병 앞으로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으면 보통 아파트 등기부에 뭐가 설정돼요? 응? 저당권 설정되죠. 근데 가서 또 보면 저당권으로 안 돼 있어. 거의 근저당으로 돼 있어. 무슨 저당이요? 그럼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해? 갑자기 또 세금 내라고 날라왔어. 그러면 내 세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다 찍혀 나온 대로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산출이 됐을까? 그게 여러분들 세법에 있을까 없을까? 한번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게 내가 공부하는 책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중개업할 때 이런 것을 한번 겪어야 돼, 안 겪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제 실무에서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때 공부를 해. 지금 공부하면 안 될까? 미리 공부해놨다가 그런 사건 딱 하면 이게 딱 계산해서 해주고는 이게 딱딱 머리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 책에 어디에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공부 방법이에요. 저당권. 무슨 권? 근저당에서 근이 떨어지면 저당권이 되겠지. 그죠? 그럼 부동산 담보 대출이 바로 저당권이에요. 아파트 담보 대출. 이해하시죠? 아파트 담보됐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적은 것이 저당권이야. 대출은 채권이지. 부동산 담보 대출할 때 대출 채권이 있어서 부동산 담보 저당권이 들어가죠. 그럼 은행은 채권이 있으니까 부동산 담보 갖고 있지만 그 목적 아파트를 점유를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은행은 채권이 있지만 저당권, 부동산 담보권 갖고 있지만 그걸 뭐 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본권이 무슨 권은 있어도 저당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잖아요. 그죠? 그 대신
그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등기해놓고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뭐 받는 거예요? 매달. 매달 약정 이자로서 충당하다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게 되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붙이겠죠. 그래서 경락다 그러면 자신의 채권을 뭐하고? 회수하고 남는 거 있으면 채무자 주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저당권이 하나만 있을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을까? 보통은 몇 개예요? 보통 집에서? 보통 하나만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아파트 가보면 또 앞에 또 뭐라 붙어 있어 또? 아니 또 저당권 붙어 있어도 또 대출 해준다고 또 이런 막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있어 없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쫄지 마시고 돈을 빌려 쓰는 것도 뭐하다? 능력이야. 단 갚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쫄지 마시고 대출 받을 수 있으면 그걸 받아서 내가 뭐 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돈을 갚을 수 있으면 그것도 내 능력이야. 근데 하나도 안 빌리고 그냥 하나도 빚 안 갚고 그것도 행복한 거지만 어차피 돈을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리면 나중에 그거 활용해서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빌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몇 개가 있을 수 있다? 2개. 그럼 대출 몇 번 받았다는 거예요? 2번. 이해됐어요? 자, 손가락 펴보세요. 빵! 1번 저당권. 저당권 2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네? 그럼 저당권 목적은 우선 변제받는 게 목적이죠. 그럼 1번, 2번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1번 저당권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저당권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가 순위가 1번 되지. 그죠? 그 상태에서 저당권 실행되게 되면 1번 저당권자는 사라졌죠. 경락되면 소유권 날라가지. 누가 먼저 배당받아? 옛날에 2번이 먼저 받지. 1번 저당권자는 괜히 모수권 취득해가지고 소유권 취득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부당하지. 그래서 여기 첫 번째 Q 읽으세요. 2번부터 읽어보세요. 선순위 저당권자 1번 저당권자가 저당물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뭐한 경우 1번 저당권자 을이 갑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혼동이 발생하면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병의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뭐가 돼요? 승진돼서 이 경우 선순위권자 을에게 불리하죠. 왜 불리할까? 저당권 날라간 상태에서 소유권만 갖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다가 경매가 되면 소유권 날라가죠. 그 2번이 1번 올라와가지고 지 혼자 먼저 배당받을 거 아니야. 괜히 무슨 권 취득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1번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저보세요. 1번, 2번 있을 때 1번 죽이면 이게 올라오죠. 그죠? 올라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둬야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A 1번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물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어. 자, 여기서 후순위 죽여볼까요? 손 집어넣어, 죽여보세요. 그대로죠? 순위 변동 있어요? 아까 1번 죽이면 2번이 올라갔잖아. 근데 지금 2번 죽여봐야 순위는 그대로잖아. 순위 변동 없죠? 그래서 2번이 취득할 때는 2번 죽여도 좋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분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 손가락 3개 피세요. 저당권 몇 개? 1번, 2번, 3번, 3개가 있습니다. 자,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2번 죽여 살려 죽여볼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유 힘들어.
올라탔네? 올라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이 취득할 때는 2번 뭐 한다? 그대로? 자, 1번이 죽었습니다. 올라타야 돼, 안 돼? 올라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1번, 2번 취득할 때는 죽이면 안 돼. 근데 맨 마지막 거 3번이 취득했습니다. 죽여도 좋을까, 안 좋을까? 3번 죽여도 그대로 1번, 2번 그대로네. 순위 변동 없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자, 손가락 5개 펴! 몇 번? 5개 상권이 있어. 4번이 취득했어. 4번 죽여, 살려. 이것도 죽이면 또 올라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번 그대로 살려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맨 끝 5번이 취득하면 어떻게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못하지 말아라. 올라타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후사. 선이 취득하면 살리고, 후. 꼬레비가 할 때 뭐 한다?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윗부는 살리고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험악해서 말을 바꾼 거야. 선, 앞에 선은 뭐하고? 생, 살릴 생자고 뒤에 것은 뭐해도 좋다? 선생보다 후사. 그러면 판례 2번도 같은 얘기예요. 판례 2번 있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갖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 요건 갖춘 후 그 뒤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에? 대항력 임차권 있고 그 밑에 저당권 있을 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임차권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앞에 선이 취득할 때는 앞에 건 뭐 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례 2번이나 사례의 A의 몇 번이나 2번이나 같은 거예요. 판례 2번이나 사례 A의 2번이나 같은 거라고. 이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앞에 거 2개 있을 때 앞에 거 취득하면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된다. 아셨어요? 자, 우측에 213페이지에 4번 하나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4번 점유권은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서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저보세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소멸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혼동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본권 들어가서. 뭐 들어가서? 본권 들어가서 제한 물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겠죠. 단 제한 물권이 제3자의 목적인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이제 1번, 2번 저당권 있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죽이면 되는데 안 되죠. 근데 누가 했을 때는? 이게 뭐라고? 선생후사. 혼동. 아시겠어요? 결국 법률 행위 등기 취득, 점유 취득 시효 등기 취득이 있고 중간에 자동이 하나 있었다. 상수형 경기. 기타 속에 이 혼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있더라고요? 기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혼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은 여기저기다가 그냥 뭐예요? 그냥 펼쳐 놨었다. 그런 얘기죠. 191쪽 가볼까요? 책자 191쪽 가보세요. 네, 개념 플러스 있어요?
개념 플러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점에 나와 있네요. 뭐가 나와 있어요? 혼동으로 인한 물건 소멸 있죠. 그러니까 8개의 물건 판을 놓고 혼동을 기억하면 이 판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혼동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 속에? 기타 속에 있는 거 아니야, 기타. 근데 책은 저째 넣어놓고 또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 등기, 취득 양쪽 있고 중간에 뭐가 있다? 자동. 그 기타 속에 혼동. 그 혼동 소멸은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자동 소멸. 말소 소멸이 아니라고. 됐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점유권 갈게요.